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표현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제일 먼저 나타날 것은 당연히 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탐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행동이 이렇게 뒤에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공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어 동사니까 탐이 원한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행동과 관련 있는 사람, 그의 아들이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사를 이용해서 써줬는데 이렇게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자, 어째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표현을 그림으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탐이 하는 행동이 있고요. 그 행동은 당연히 아들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탐이 원하는 행동은 정해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의 아들의 행동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저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탐은 지금 그의 아들의 행동이 공부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 바로 to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to study English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to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명사와 붙는 전치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동사랑 붙는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서 to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하게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치사가 맞지만 동사랑 결합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동사랑 결합해서 쓰인다라고 해서 to 부정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어째서 이러한 이름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to 부정사의 이름을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to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닐 부자고요. 정은 정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to를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어째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시면은 to 부정사를 이용해 줘서 나타내줬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주는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will이라는 동사 조수를 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을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의 아들에게 개를 산책시키라고 요청했다 또는 부탁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탐이 부탁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탐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이겠죠. 그러면 그의 아들은 이렇게 개를 산책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놔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개를 산책시키는 쪽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탐이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행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당연히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기가 그의 아들에게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에서도 to his son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학생들이 영작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동사의 영향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었죠. 동사 뒤에 명사를 바로 붙이게 되면은 이 동사가 당연히 뒤에 있는 명사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책시켰다라는 뜻이 되고요. 오른쪽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라는 것을 쓰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그 주어의 행동만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가 하는 행동만을 묘사해 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하게 걸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뒤에 명사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동사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뒤에 명사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타나면은 명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한 추가 정보이고요. 이때의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이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면은 당연히 그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그의 아들에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o를 써버리게 된다면 to his son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말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to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쓰는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영어는 구조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거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수를 쓸 수도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있는 표현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는 그의 아들이 의사가 되길 기대한다. 일단 마이크가 기대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아들이 되겠죠. 그의 아들은 당연히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정해지지 않은 행동인데요. 마이크가 기대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쪽으로, 의사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to be a doctor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표현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써주는 이유는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be라고 하는 동사는 become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써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조수를 써도 틀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케빈은 그녀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케빈이 원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케빈이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케빈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확정된 행동이지만 그녀의 상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이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to be happy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라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비동사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become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주는 동사 그 자체를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사 조수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문장 표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인은 그가 자신과 같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주어 동사 제인이 원했습니다. 자, 제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인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이렇게 제인과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인과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인의 행동은 당연히 확정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인이 원하는 것은 그가 그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to be with her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거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동사를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도 없다라는 거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은 그림 없이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탐은 나에게 그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탐이 하는 행동과 관련 있는 사람은 나니까 당연히 me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히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to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앞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특정한 기능을 하는 표현들은 모두 다 앞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요.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당연히 not을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는 나에게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행동과 관련 있는 사람, 내가 되니까 me를 써주고요.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to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그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했다. 당연히 쉽겠죠? to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장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탐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his son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은 바로 동사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to가 붙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어들의 역할을 보면요, 동사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인 주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목적어의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O형식이라고 부릅니다.